빨강머리 N 제1장 고아소녀 N 6월이 시작된 어느 날 오후 린드 부인은 초록 지붕집으로 불쑥 들어섰다. 마릴라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저녁이 차려진 부엌 식탁에는 접시 3개가 놓여 있었다.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나? 린드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집안을 재빨리 둘러보았다. 평소에 쓰는 접시에다 사과 통조림과 케이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손님 같지는 않았다. 마릴라가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린드 부인. 저녁 시간은 웬일이세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서로 닮은 점은 없지만 그나마 가장 왕래를 자주 하는 이웃이었다. 마릴라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다. 머리는 언제나 말아 올려 머리핀 2개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통통한 린드 부인은 수다를 떨면 마릴라는 곁에서 가만히 들어주었다. 린드 부인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아까 매슈가 외출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의사를 데리러 가는 건 아니겠죠? 마릴라는 린드 부인이 찾아올 줄 알고 있었다. 매슈가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매슈 오빠는 브라이트강 역에 갔어요. 오늘 우리 집에 노바스코샤의 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가 오기로 했거든요. 린드 부인은 말문이 막혔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마릴라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린드 부인은 몹시 충격을 받았다. 마릴라와 매슈가 남자아이를 양자로 들이다니. 린드 부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죠?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스펜서 부인이 호프턴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매슈 오빠와 나도 남자아이를 입양하는 일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 오빠는 늙어서 젊을 때처럼 기운도 못 쓰기도 심장 때문에 무리를 해도 안 돼요. 일꾼을 쓰는 것도 번거롭고요. 스펜서 부인에게 여자아이를 데리러 갈 때 10살쯤 된 영리한 남자아이도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정도면 심부름 정도는 시킬 만한 나이니까요. 아까 우체부가 전보를 가져다 줬는데 오늘 저녁 스펜서 부인이 그 아이를 브라이트강 역에 내려줄 거래요. 린드 부인은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당신과 매슈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난주 신문에서 본 기사가 생각나네요. 한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길렀는데 집에다 불을 질렀대요. 만일 나한테 상의했다면 말렸을 거예요. 린드 부인은 마릴라의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쏟아냈다. 마릴라는 달갑지 않은 충고였지만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도 조금은 불안해요. 하지만 오빠가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나도 따르기로 했어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매슈가 오려면 2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매슈는 브라이트강 역까지 마차를 느긋하게 몰았다. 농장들 사이로 뻗어 있는 길은 아름다웠다. 전나무 사이를 지날 때는 발삼 향내가 풍겼고, 자두나무들이 서 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는 꽃들이 춤을 추며 몸을 내밀었다. 매슈는 브라이트 강 근처에 있는 호텔들에 말을 메고 역으로 갔다. 역은 한산했다. 바깥 판자 더미 위에는 여자아이 한 명만이 앉아 있었다. 매슈는 역장에게 5시 30분발 기차가 곧 오냐고 물었다. 5시 30분발 기차는 이미 떠났어요. 하지만 스펜서 부인이 당신이 데려갈 거라면서 여자아이를 내려놓고 갔어요. 저 바깥 판자 더미 위에 앉아 있을 거예요. 나는 남자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스펜서 부인에게 남자아이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했어요. 어찌 된 일인지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역장은 저녁을 먹어야 한다며 가버렸다. 매슈는 난감한 표정으로 여자아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한 11살쯤 된 여자아이는 몸에 딱 달라붙는 보기 흉한 황갈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빛바랜 모자 아래로는 빨간 머리를 2갈래로 다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작은 얼굴은 야윈데다 주근깨도 많았다. 입과 눈은 컸는데 햇살 때문인지 눈동자 색이 초록빛도 나고 잿빛도 났다.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여자아이가 구식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매슈에게 손을 내밀었다. 초록 지붕집에서 온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 맞죠? 아저씨가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 벚꽃나무 위에서 밤을 보낼 생각을 했지요. 하얀 벚꽃이 핀 나무에서 달빛을 받으며 자는 것도 멋지잖아요. 아저씨가 오늘 밤에 못 오면 내일 아침에는 꼭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슈는 몹시 난처했다. 도저히 오해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일단은 집에 가서 마릴라와 의논해 봐야 할 것 같았다. 매슈가 쑥스러워하며 쭈뼛쭈뼛 말했다. 아이고, 늦어서 미안하구나. 가방은 이리 다오. 어머, 제가 들게요. 이 가방에는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들어있지만 아주 가벼워요. 또 정해진 대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린답니다. 꽤 오래 가야 하죠? 스펜서 부인이 역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마차 타는 것을 좋아하니까 잘 됐어요. 아저씨 가족과 함께 사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아원은 너무 끔찍해요. 상상할 거리가 전혀 없거든요. 넉 달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마차가 있는 곳까지 다 와서야 이야기를 멈췄다. 마차가 비탈길에 접어들자 활짝 핀 벚꽃 나무와 고든 자작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게 보였다. 여자아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레이스 모양의
새하얀 나무를 보면 아름다운 신부가 떠올라요. 제가 신부가 될 거라곤 기대하지 않아요. 못생긴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얀 드레스는 꼭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여자아이는 한숨을 내쉬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고아원을 나올 때 낡은 원피스를 입어야 해서 창피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했지요. 여자아이는 종알종알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매슈는 그런 여자아이를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저는 벌써부터 이곳이 좋아졌어요.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아저씨가 원한다면 입을 다물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으니까요. 매슈로서는 여자아이의 기발한 정신세계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찼다. 하지만 홀린 듯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매슈는 수줍게 말했다. 상관없으니 계속 얘기하려무나.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단어를 쓴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거창하면 거창한 단어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여자아이는 길게 따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갖다 댔다. 빨간색이구나. 매슈의 말에 여자아이가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죽은 깨어랑 초록색 눈, 말라깽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5월의 장미를 닮은 살결과 보라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아무리 까만색이라고 상상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차가 가로수 길에 들어서자 여자아이는 탄성을 질렀다. 가로수 길은 사과나무들이 아치를 이룬 고든 도로였다. 눈처럼 천장을 뒤덮고 있는 흰 꽃들을 보며 여자아이는 환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어 보였다. 마차가 뉴브리지로 가는 긴 비탈길을 내려갈 때까지 여자아이는 할 말을 잊은 채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매슈가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깼다. 흠흠, 피곤하겠구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자 여자아이가 황홀한 눈빛으로 물었다. 우리가 지나온 곳의 이름이 뭐죠? 가로수길이란다. 제 상상력으로도 만들 수 없는 광경이에요. 정말이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가로수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환희의 하얀 길 어때요? 저는 뭐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 지어준답니다. 마차가 언덕 꼭대기를 넘었다. 언덕 아래쪽에 있는 호수는 전나무와 단풍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물 위에 반사되는 온갖 빛깔들로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매슈가 호수에 대해 설명했다. 저건 베리 호수란다. 저는 반짝이는 호수라고 할래요. 정말 딱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제 가슴이 떨리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베리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수 근처에 베리가가 오래 살고 있어서 그럴 거야. 베리 씨 집에도 다이애나라는 네 또래의 딸이 있단다. 그 말에 여자아이는 탄성을 내질렀다.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어머, 벌써 다리를 다 지났네요. 반짝이는 호수님, 잘 자요. 마차가 언덕배기에 들어서자 매슈가 말했다.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 지붕집. 어머,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맞힐래요. 여자아이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은 골짜기 너머 비탈친 언덕에 자리 잡은 아담한 농장들이 보였다. 아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저기죠? 그렇죠? 여자아이가 정확히 초록 지붕집을 가리켰다. 매슈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스펜서 부인이 알려줬니? 아니요, 스펜서 부인이 말해준 곳은 꼭 딴 데 같았어요. 하지만 저 집을 보자마자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매슈는 불안했다. 여자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마릴라라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마차는 언덕을 올라 샛길로 들어섰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마차에서 내리도록 도와줄 때 가만히 속삭였다. 나무들이 잠꼬대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자아이는 여행 가방을 들고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릴라는 매슈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다가 빨간 머리에 보기 흉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릴라가 소리치듯 물었다. 저 아이는 누구죠? 남자아이는 없었어. 이 여자아이뿐이었다. 매슈는 그제야 여자아이에게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릴라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우리는 남자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스펜서 부인이 실수를 했나 보더라고.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아, 이런. 일이 복잡해졌군요. 여자아이는 두 사람의 대화의 뜻을 알아차리고 가방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저를 원한 게 아니었군요. 이런 일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매슈와 마릴라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마릴라가 여자아이를 달랬다. 얘야, 그런 일로 울 필요는 없단다. 여자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입술을 바르르 떨며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아주머니가 고아인데 가족이 되기 위해 찾아간 집에서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울지 않겠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마릴라는 어색하지만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걱정 마. 오늘 밤 당장 문 밖으로 내쫓진 않을 테니까. 너 이름이 뭐니? 여자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간곡하게 부탁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코델리아로 불러달라니? 그게 네 이름이니? 아니요. 그래도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진짜 이름을 말해주렴. 앤 셜리요. 여자아이는 마지못해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어차피 잠깐 있을 텐데 어떻게 부르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애는 너무 멋없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마릴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치 않아. 애니란 이름은 아주 분별 있는 이름이야. 전혀 부끄러워할 것 없다. 저는 다만 코델리아가 더 좋을 뿐이에요. 그래도 N이라고 부르겠다면 제발 끝에 E가 있는 N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니? E가 붙은 N은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알겠다. 그나저나 이 오해가 어떻게 생긴 건지 말해주겠니? 고아원에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니요, 많이 있어요. 스펜서 부인은 분명히 10살쯤 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제가 좋겠다고 했고요. 애는 매슈를 돌아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사실을 말하고 떠나지 않은 거죠? 환희의 하얀 길과 반짝이는 호수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마릴라가 매슈를 쳐다봤다. 저 애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당황한 매슈가 허겁지겁 설명을 했다. 집까지 오면서 나와 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마구간에 말을 넣고 올게. 매슈가 돌아오자 다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애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버터를 바른 빵은 씹고 사과 통조림을 먹어보았지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릴라는 앤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뭐라도 먹지 그러니? 앤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음식은 맛있지만 못 먹겠어요. 저는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있거든요. 난 절망의 늪에 빠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구나.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 그럼 지금 제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겠군요. 목구멍으로 뭔가 잔뜩 올라와 아무것도 삼킬 수 없어요. 줄곧 말이 없던 매슈가 입을 뗐다. 애니 피곤한 것 같구나. 마릴라, 일단은 아리를 재우는 게 좋겠다. 마릴라는 앤을 어디에 재워야 할지 고민했다. 남자아이를 위해 부엌방에 마련해둔 잠자리는 여자아이가 잘만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님 방을 내줄 수도 없었고 남은 방은 동쪽 방뿐이었다. 마릴라는 촛불을 들고 동쪽 방으로 올라갔다. 애는 모자와 여행 가방을 들고 힘없이 마릴라를 따라갔다. 잠옷은 챙겨왔니? 앤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아원 원장님이 만들어준 몸에 꼭 끼는 잠옷이 2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옷을 입든 레이스 달린 아름다운 잠옷을 입든 누구나 달콤한 꿈을 꿀 수 있어요. 자, 냉큼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들어가거라. 이따가 촛불을 가지러 오겠다. 마릴라가 나가자 애는 아쉬운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장식이 하나도 없어서 텅 비어 보였다. 바닥 역시 둥근 매트만 깔려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한 구석에는 시커먼 구식 침대가 놓여 있었다. 애는 흐느끼면서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던지고 초라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렸다. 촛불을 가지러 온 마릴라는 앤의 옷을 집어 의자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고 최대한 자상하게 말했다. 잘 자렴. 그러자 앤이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큰 슬픔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잘 자겠어요? 앤이 이불을 다시 머리 끝까지 올렸다. 마릴라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내려와
설거지를 마저 했다. 매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음의 동요가 크다는 뜻이었다. 마릴라가 담배 피우는 것을 싫어해서 매슈는 담배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마릴라가 곤란한 듯 말했다. 이거 야단났네요. 내일 스페서 부인을 만나 앤을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야겠어요. 그러자 매슈가 뜻밖의 말을 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우리가 앤에게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저 애가 오빠를 완전히 홀려놓았군요. 정말 재미있는 아이야. 너도 앤이 역에서 오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야 해. 말은 진짜 빨리 하더군요. 그의 장점은 아니죠. 난 여자아이는 바라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애는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가 아니에요. 날 도와줄 남자아이를 고용할게. 애는 너의 말벗이 되어줄 거야. 말벗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어쩔 수 없지. 그럼 네 생각대로 해. 매슈는 침실로 갔다. 마릴라도 설거지를 끝낸 뒤 굳은 결심을 하고 자러 들어갔다.